화이팅 화이팅. 사진 좀 찍지. 밥만 먹고 있어. 나 어저께 앞쪽에 입구 쪽에 굉장히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계신 분들은 앞쪽에 들어오셔서 자리 있는 분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에는 자리가 아마도 오신 분들보다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입구 쪽에 혼잡하기 때문에 우리 행사장 앞쪽으로 들어오셔서 빈 자리에 나 여기 꼭 몰랐어. 그래, 처음 봤어. 다시 한번 많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진 한 번 봐줘. 들어오셔서 빈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사장 입구가 많이 혼잡합니다. 지금 현재. 자, 행사장 내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시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방통이다. 방장 준비한 정당기. 너무 감사합니다. 명함을 안 하셨어요. 명함을. 네. 못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협이도 오고 애들 왔다 줬어.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중간중간 비어있는 자리에 착석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입장하셔서 혹시 자리에 착석을 못하시는 뒤쪽에 혹은 뒤쪽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자리, 내빈석이라는 표시대 내빈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점 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구가 많이 힘들합니다. 혹시라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입장하셔서 자리를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몇번 네, 우리 입구 쪽에 계신 우리 내빈께서는 자, 안으로 입장하셔서 자리를 좀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구가 많이 혼잡합니다. 정해진 좌석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중간중간에 축하드립니다.
뒤쪽에 스피커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양쪽에 입장하셔서 조금 듣기가 많은 같이 참석하실 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3시부터 인사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정문헌 종로구청장님을 쳐서 인간은 노동해야 하는가 북토크 콘서트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착석하지 않으신 분들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셔서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 깊이 있는 지성의 향연이 펼쳐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 편안하게 오셨습니까? 네, 오늘 비가 조금 거세게 내렸죠.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소중한 인연에 대한 감사함을 상징하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기운을 안고 여러분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북토크 콘서트 함께 하실 준비 되셨을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정문헌 종로구청장님을 쳐서 인간은 노동해야 하는가 북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례가 먼저 있겠습니다. 좌석에 앉아 계신 모든 내빈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위.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문헌 종로구청장님의 인간은 노동해야 하는가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관내 또 여러 지역에서 귀중한 내외빈분들이 또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고려하여 대표로 몇 분만 소개해드리는 점 넓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 우당 이회영 선생 교육문화재단 이사장과 광복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종찬님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전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셨고 현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고문을 맡고 계신 손학규님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오선 국회의원과 바른정당 대표를 역임하셨고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병국님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감사원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현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재형님 잘해주셨습니다. 전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현 전태일 기념관 관장을 맡고 계신 전순옥님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혜훈님도 혹시 지금 잘해주셨을까요? 네, 지금 오시고 계신 것으로 박수로 한번 먼저 인사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아직 지금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오시는 대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희 국회의원님도 오셨을까요? 네, 지금 오시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소개해드립니다. 동대문 구청장님이신 이필영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천구청장님이시죠? 이기재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동작구청장님, 박일아 구청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죠. 네, 이승만 대통령 자부 조혜자 여사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경복고 장학재단 이사장,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 경복고 35회 김동용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청장님이신 이성원님 오셨을까요? 네, 저기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비록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성함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원드리면서 지금 영상 자막으로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금 정 부총장님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도 정 부총장님을 지지하고 또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역시 정문헌 부총장님의 소중한 분들이 아닐까 제가 짐작이 가는데요. 함께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 다시 한번 양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축사를 직접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를 위해서 현 광복회 광복회장을 맡고 계신 이종찬님을 먼저 무대로 모셔볼까 합니다. 네, 조심히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정문헌 총장께서 이번에 역작을 냈는데 노동을 해야 하는가. 요새 AI 시대가 왔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더니 로봇 기업이 주가가 20%가 뛰었다고요. 말하자면 이제 그냥 육체 노동 받아도 AI 시대에 이제 로봇을 다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날 마침 제가 국방개혁에 관한 무슨 학술회가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국방개혁을 하려면 지금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여성까지도 징병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로봇을 빨리빨리 개발해서 국방병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필요할 때 하는 게 낫죠. 근데 노동은 해야 하는가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서양 사람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집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노동의 종말을 얘기하고 우리 정문헌 총장은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을 해야 하는가를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이죠. 일전에 정문헌 총장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에게 강점당했다. 일제강점기 그러는데 일제강점기라고 말하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일항쟁기로 합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100% 동감입니다. 그렇게 같은 기간에 얘기를 해도 일제로부터 피해받은 것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일제에게 우리가 항거에는 전 항쟁했던 시기가 더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문헌 총장이야말로 노동의 종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AI가 시대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노동은 한 단계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돼. 그냥 이렇게 일하는 노동인보다도 머리를 쓰는 또 인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이게 한 단계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를 하죠. 여기 전순옥 선생님 와 계시는데 일전에 중앙일보에 아주 크게 기가 막힌 글을 썼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전태일 여사 기념관 찾아갔습니다. 그처럼 이제는 한 단계 뛰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백범 선생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라가 강해서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문화국가를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랬었어요. 저는 이 노동은 해야 하는가 하는데
해야 합니다. 어떤 노동을 하느냐? 인간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노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문훈 총장이 이렇게 시대에 물음을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축사를 해주신 현광복회 광복회장님, 이종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축사를 위해서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고문을 맡고 계신 손학규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국민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민주당의 대표로 종로구의 위원장으로 와서 국회의원 출마했었습니다. 박지미 의원한테 떨어진 거 아시죠? 몇 년 전인가요? 제가 바른미래당 대표할 때 우리 정문은 위원장이 와서 내가 종로에서 출마를 하겠습니다. 좋다고. 사실은 그때 내가 다시 좀 종로에서 출마를 해볼까. 옆에 사람들이 바른미래당 대표가 종로에서 한번 출마를 해서 바른미래당 기세를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정문원 위원장이 와서 내가 종로를 보겠습니다. 제가 종로에서 나왔고 종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녔습니다. 좋다고. 마음속으로 좀 찜찜했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출마는 그게 못하고 부총장이 됐는데 정문원 청장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그때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저 그렇게 셋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의원들이 저한테 쭉 있었는데 제가 좀 말 좀 실례를 하겠습니다. 줄 세우기가 시작되니까 줄로 그쪽으로 다 가버리고 딱 혼자 남아서 이 경선 룰 같은 거 만드는데 우리 쪽 대표로 남은 것이 정부는 현역 국회의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전후로 해서 그 뒤로 정문원 의원을 쭉 봤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비서관으로 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재선의원 한 사람들이 청와대 수석이 아니고 비서관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비서관으로 안 갔어요. 그랬죠?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위, 직책 이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러면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옳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청와대 외교안보 비서관을 하면서 그 국정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문제 제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종로에 와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고 부청장을 하면서 그 뒤에 제가 자주 봅니다만 참으로 확고한 철학을 갖고 확고한 지역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로 저도 종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녔습니다만 요새 와서 종로를 보면
정말 우리 역사의 그 현장에 있고 문화의 보고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대한민국의 종로같이 그 국내에서부터 우리나라 유족 고족이 다 우리 최창혁 선생의 공부를 제가 해주시는데 이런데 맞는 사람이 정말 정면 정당인가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는 제가 조금 아까 그랬습니다. 후기 맨 끝에 보면 말이죠. AI와 공조를 맞추며 후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면 맨 앞에도 저자도 정론과 AI 그렇게 쓰지 않았느냐 이랬는데 이거는 자기가 그 책을 내면서 AI와 대화를 하고 AI로부터 받고 그걸 다시 고치고 다른 명령어를 넣고 끊임없이 해서 이 본문을 다 만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책을 저술을 하겠지만 내가 AI와 같이 썼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또 우리가 가야 할 사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정문원 총장의 이런 개척적인 일심과 투지와 옳은 길 그런 걸 정말 존경하고 이 사람이 종로구청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참 복잡하고 한심할 겁니다. 대법원장 사퇴해라 아니면 탄핵하겠다 내란 특검 연장을 해라 그거 갖고서는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싸우고 그거 뭐 마무리한다고서는 제있어 같이 막걸리고 하시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AI 시대와 지금의 정치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을 존중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팬덤의 뜻이 이것이 국민의 힘으로 둔갑이 돼서 그 힘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 가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민주주의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내놓는데 그 다수결이 국민 다수가 아니라 일부 적극 광적인 지지자들 이것이 국민으로 둔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 과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일부 팬덤 광적인 지지자들에 의한 팬덤 정치에 의해서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는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과연 AI가 대답을 해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정문원 총장의 AI 공조의 책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보면서 그 다음 과제를 생각합니다. 우리 정문원 총장은 이러한 새로운 길을 열면서 또 그 다음 길을 열어가서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정치가 새로운 길로 제대로 가게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축사 감사드립니다. 현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다음 축사는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병국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 정문원 구청장님의 신간 출가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책은 조금 특별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밤새도록 쓰신 게 아니라 AI에게 키워드를 던지고 대화를 이어가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야말로 AI 시대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먼저 AI와 씨름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릴 질문, 노동의 의미와 인간의 자유, 그리고 종로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소유가 아니라 공유,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책의 문장이 아니라 앞으로 종로가 지향해야 할 따뜻한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AI가 글은 대신 썼을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철학과 마음은 분명 구청장님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대화를 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라 AI가 썼습니다. 저에게 정문원 구청장이 전화가 왔어요.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이 바쁜 와중에 무슨 책을 썼냐 그랬더니만 이 노동에 대해서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제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이 책을 보내줬는데 책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직접 만나가지고 아니 그 어느 겨를에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었냐, 공부를 언제 했냐 라고 했더니 AI와 함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AI하고 같이 쓴 책을 출판하는 구청장의 출판 기념회 가서 어떤 식의 축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만 서문과 후기만 본인이 쓰고 그거를 AI한테 던져주고 이것에 맞는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되겠냐 그랬더니 목차를 쫙 두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바꿔가지고 던졌고 그래서 목차별로 그럼 이걸 어떻게 서술하면 좋겠냐 했더니 또 목차별로 서술을 해주는 것을 우리 정문원 구청장이 또 고치고 고쳐서 이 책이 출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문과 마지막 후기만 던져주고 내가 이 책 출판 기념회에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축사를 한번 써달라 그랬더니 이런 좋은 글이 나와요. 근데 바로 나온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나온 거는 그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누가 쓴 거야. 네가 썼는데 이걸 정문원 구청장이 쓴 것 같이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만 다시 그럼 고쳐갖고 쓴 거예요. 이거 좀 딱딱하다, 좀 부드럽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 글이 나온 거예요, 축사가. 저는 이 축사를 받아보면서 제가 그냥 이러한 AI한테 묻지를 않고 축사에 가서 축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출판기념회에서 한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했던 걸 그대로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몇 번의 대화가 AI가 제 마음을 읽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정문원 저자냐, 이 지적 소유권이 정문원한테 있는 거냐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교보문고 바로 가가지고 이 책을 찾았어요. 근데 매대에 딱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쓴 책방에서 안 올려놓습니다. 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교보문고가 종로구청에 있어서 그거 아직 못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는 아직까지 누구도 AI를
활용해서 글을 쓰고 창작 활동을 하지만 솔직하게 내가 AI와 공동 저자다라고 만든 책은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보문고에서도 색다른 새로운 시도의 책이로구나. 그래서 올려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책방에서 이 책을 샀어요. 사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다 책 사셨죠? 네. 근데 그냥 가시지 마시고 어차피 책 한 권 더 사십시오. 이 책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하는 일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순수 예술을 하시는 모든 장르의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예술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 AI 시대에 어디까지 이걸 창작으로 볼 거냐라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분명 정문원 작입니다. 정문원 구청장이 AI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책을 구성을 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결국 근본적으로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게 아니라 AI를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책을 쓸 때 유필로 쓰다가 지금은 컴퓨터로 쓰듯이 그러면서 검색해가면서 쓰듯이 이거를 도구로 삼아서 썼기 때문에 이 저자는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 지적 소유권은 정문원 구청장에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의 저는 모델이 되는 표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따 내려가실 때 돌아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2만 원 더 쓰십시오. 책방에 가서 이걸 직접 사셔야지만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 여기에 제가 보면 한 300여 명 계신 것 같아서 300권만 책방에서는 오늘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주면 언론을 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AI 시대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노동의 가치를 AI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예측하면서 행정가라고 하면 또는 정치가라고 하면 AI 시대에 어떠한 규범을 만들어 가야 되고 어떤 행정을 펼쳐가야 되는가 하는 답을 줄 수 있고 앞에서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할 거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들 해보실 거 사실 거도 있어요. 꼭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재형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금석을 가진 최재형입니다. 제가 정무부청장께서 출판 기념회 받아가면서 저는 뭐 와서 책 사고 여러분들 만나고 하는 되는데 축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뭐 여기서 축사할 근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종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의 사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축사하게 돼서 좀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제가 당협위원장이라 되게 축사를 부탁할 것 같습니다. 정명호 의원님 그 축사를 보면서 제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이제 애한테 축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어느 대학 그 학위수여식에서 제가 직접 그 AI로 축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정현님 하신 것처럼 축사를 한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안 하기 정말 다행이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AI 시대에 인간은 노동을 해야 하는가? 사실 저는 굉장히 요즘 이게 저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며칠 전에 저희 딸아이가 생일 선물로 로봇 청소기를 선물해 줬습니다. 이미 많이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시간이 남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서 청소를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제가 하던 일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겠고요.
책을 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유튜브 가서 뭐좀그 개그맨들이 하는 또뭐 쇼트나 릴스 뭐 스피킹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시간이 남음으로써 우리가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자께서 이 책에서 다루시는 부분,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이런 얘기로 또 고차원적인 그런 얘기를 담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이미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구정이 얼마나 바쁩니까?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니면서 또 종로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야죠. 또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오는 분들 만나서 또 일일이 다 들어주셔야죠. 아마 AI의 도움이 없었다면 구정을 소홀히 하든지 이 책이 못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책을 쓰는 과정에서 몇 차례 만나서 이제 이 저술에 가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 과정에서 AI가 어떻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을 쓰는 과정을 얘기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정에 출입하면서도 이런 좋은 제작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AI의 시대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연 우리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시간이 남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가장 나쁜 예가 저는 미국의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인디언 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인디언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오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놓고 돈 다 해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그렇게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술과 또 약과 또 도박과 이런 데 시간을 소비하면서 굉장히 그 삶이 피폐해져가는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AI 시대 우리가 시간이 남고 이 노동이 절약됐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그래서 정문훈 구청장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과연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AI 시대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노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책에 담아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 실질적인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지침을 주는 아주 좋은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88년 9월 17일 88 올림픽이 개막됐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9월 17일 우리 정 부총장님의 이 저자 출판기념회가 정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종로구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이후에 이 나라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 저자인 정문훈 부총장님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 종로와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그런 뜻깊은 날의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이 정로 부총장이 지으신 인간 뭐죠? 제목 갑자기 까먹었다. AI 시대에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책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종로구 강력위원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단장을 맡고 계신 전순옥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문현 부총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보다는 10년을 앞서 가시는 청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다 생각해야 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첨단을 갖고 계시는 청장님께 먼저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구청장님으로서 뭐 전에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그러면서 구청장을 하면서 약간은 좀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구청장을 만나면서 구청장님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구청장실에서 식사도 한 번 하고 그랬는데 정말 확 튀어 계세요. 야, 정말 우리 당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인데. 그런데 제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완전히 확 튀어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뭔가가 이렇게 균형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쪽 저쪽 이렇게 기울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저 참 좋아해요. 존경하고요. 그런 열린 마음 그리고 균형 잡힌 밸런스가 있는 이 사고 그런 게 아마 우리 청장님으로 하여금 인간은 노동해야 하는가 하는 책을 쓰게 만든 것 같습니다. AI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웬만하면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만이 우리가 또 구청장이면 구청장, 뭐 정치인은 정치인,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 내가 갖고 있는 내 직업에 대해서 그런 열린 마음과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소비자들, 우리 국민이 소비자죠. 우리 종로 국민이 다 소비자입니다. 근데 그런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그 아까 정병국 의원님께서 이렇게 AI로 오늘 인사 말씀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가지를. 정문호 구청장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깊이는. 그런데 나한테 좀 알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일. 정말 그 여기 종로구에 오셔서 이 종로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광화문을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바꾸고 싶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AI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거는 청장님이 자랑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제가 칭찬하는 일도 아니고 너무 객관적인 AI가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뭘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칭찬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또 하나는 또 정말 칭찬해줘야 될 하나. 이 종로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요즘은 어디 가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이제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독고 어르신들을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너무 즐거움을 만들어주고 계시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청장님?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주 어떻게 내가 젊었을 때 20대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70대, 80대 내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이런 당장에 나가서 가슴 뛰는 이런 모임에 내가 참석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AI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이죠? 네. 기쁘게 해주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물론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채워주고 뭐 연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들이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장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영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30년 전에 우리 여기 손학규 대표님들 계시는데 저도 옥스퍼드에서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이 제 선배예요, 옥스퍼드.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막스에 대해서 제가 그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막스가 13살 때 아버지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대요. 아버지, 이 이후의 세상,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죽고 난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린 13살 막스가. 그러면서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가 영국이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계 같은 것들을 노동자들이 막 부수면서 거부했던 거예요. 근데 기계가 자꾸 만들어지고 이러면 저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하고 막스가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막스가 한 얘기가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 물질에 의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세계가 올 거다. 그때는 인간은 일단은 노동을 안 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인간은 노동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꼭 질문이라기보다는 캡션 마크가 없어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책은 우리가 정말 그냥 하나의 고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어떤 고민의 그러한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정말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되는가? 노동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책을 제가 좀 먼저 보내줘서 좀 봤는데요. 정말 가슴에 다가오는 게 많고, 저도 그래서 저기 총장님 이거를 보면서 제가 뭐를 했냐면은, 아까 우리 이종찬 회장님께서 저를 칭찬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그 중앙일보 60주년 기획 기사로 기사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쓰면서 어떻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백을 하는데요.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쓰고 나니까 이렇게 이종찬 우리 회장님 같으신 분, 정연중 장관님들 이런 분들이 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와, 이게 대중적인 거구나.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AI, 그리고 AI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AI와 어떻게 친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세기념관 관장이신 전순옥님의 귀한 축사였습니다. 시장님이십니다. 아쉽게도 일정상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는데요. 대신 그 마음을 담아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정문환 구청장님의 인간은 노동해야 하는가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I가 이렇게 발달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구청장님의 질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항인신 노동이라는 인상 깊은 개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AI 시대 노동은 바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책을 낼 때는 본인 업적 기록이나 도시 비전 중심인데 우리 정문환 구청장이 철학적인 사유가 깊은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전통시장 상인분들부터 청년 창업가, 직장인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AI 시대를 먼저 내다보고 고민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로는 600년 역사와 최첨단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정문환 구청장님과 종로 구민 여러분의 역량이라는 AI와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출간 축하드립니다. 구청장님과 종로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서울시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꽉 찰 만큼 소중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내빈 또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 김종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남법인 국전작가협회 이사장 양태성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정 부총장님께서
긴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아까 영상 자막으로 만났던 우리 귀한 분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조금 아쉽다고 더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는 구청장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더 귀한 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실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호명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아까 귀한 분들 또 우리 정 부청장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해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함께 해주시죠. 네, 정 부청장님의 마음을 또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정 부청장님의 오늘 이런 기쁜 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원, 지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저자 정문헌 종로구청장님을 직접 이제 모셔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AI 시대, 인간 노동의 의미와 미래 해법을 치열하게 탐구한 저서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지금 많이 들고 계실 텐데요. 인간은 노동해야 하는가? 이 책에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까? 2800년 전 그리스 문학에 등장한 황금 로봇은 이해력과 소통 능력, 심지어 딥러닝도 가능한 상상력의 결정체였습니다. 이제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AI가 당신의 노동을 대신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유를 흉내낸 인간은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참혹한 디스토피아. 모두가 균등하게 문명의 편익을 누리는 새로운 유토피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지구가 평면이라는 패러다임이 깨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듯이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는 세상. 이제는 생산성이라는 지표가 무의미해진 세상. 노동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진 일상. 환희심으로 가득한 매일매일. 경쟁 대신 협력이, 소유 대신 공유가, 배제 대신 호흡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 지금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가? 인간은 노동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네, 인간은 노동해야 하는가? 네, 책 제목부터 묵직한 울림을 주는 제목인데요. 저자 정문헌 종로구청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오늘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만장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축사를 해주신 우리 이정찬 광고회장님, 손학규 전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그 정경국 전 문화부 장관님,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우리 종로구 국회의원님, 또 전수록 지금 전태일 열사 관장 겸 전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영 그 대표님, 또 우리 경북고등학교 지금 장학회 저희 선배님이고 이사장님이십니다. 근데 좀 축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 시간 관계상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필을 시작할 당시에 최신 버전인 생성형 AI 책 보신 그 챗GPT 5.3 이거는 한 달에 20만 원씩 내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클로드 3.7 소넷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필을 시작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집필을 했는지를 좀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저도 쓴 저도 기가 막혀서 후기에다 그 과정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희 인사 말씀을 후기를 읽어드리는 걸로 그 책의 후기를 인사 말씀으로 가림하고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인간 존립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지금까지도 필자가 천착하고 있는 이 실존적 화두가 집필 여정의 시작이었다. 자유로운 인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대의 힘, 모두가 자유롭게 상생 성장하는 공동체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자 내가 정치의 길을 선택한 뿌리 신념이기도 하다. 진정한 공동체는 자유의 질서로 움직이는 협동사회이며 인간의 가능성이 전면 해방된, 그로 인해 모두의 자율이 보장되는 세상이다. 나의 외조부 우촌 전진아는 그런 자유평등 사회를 꿈꿨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의 분배에 균형할 권리가 있다. 재헌헌법 제18조에 담긴 그의 정신은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원칙이었고 그의 패러다임은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지향했다. 처음 겪어보는 AI 세상을 현명하게 풀어갈 실마리를 그의 해안에서 탐색했다. 지정학적 시대에서 기술이 중심이 되는 기정학적 시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압도하는 현실을 타개할 지향점은 그가 꿈꿨던 개인과 사회가 원흉된 세상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생존을 위해 추정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기술의 공공재화로 진정한 자유를 찾고 균형적이고 호혜로운 생존 기반인 협력적 분배 체제로 스스로 환희심을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이다. 그런 세상을 살아갈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갖는 자유와 AI와의 공영을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리 길지 않은 집회 시간, 매우 특별한 경험이자 도전이었다. 조사 하나하나를 쓸 때에도 몇 날 며칠을 고심했다던 작가들이 고통이 무색하게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은 출시 3년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더 고도화된 추론 능력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인간은 노동해야 하는가는 최신 버전인 챗GPT 5.3와 클라우드 3.7 소넷을 활용했다. 물론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오직 학습된 데이터 중심으로 추론하는 AI는 아직은 정교함이 부족했고 일관되지 않은 흐름과 그럴듯하게 내민 수많은 거짓 자료 등 기술적 한계는 있었다. 목차의 전반적인 구성과 글의 첫머리인 들어가기만은 필자가 직접 작성했다. 본론은 목차에 따라 챗봇이 초안을 작성하면 필자가 오류를 수정하고 논의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차례 명령어를 반복 추가해 심화시켰다. 매듭만은 핵심 주제와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챗봇이 작성한 것이다. AI는 질문 한 번에 전체 흐름을 구조화하는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을 가졌고 비록 생소한 개념일지라도 명령어 반복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했다. 분명 논리적 추론이나 자료 정리에 있어서 무리는 있었지만 무리는 없었지만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내놓는 하우스메이션 현상이나 자기 규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불완전했고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무서운 학습 능력과 기술 고도화로 머지않아 인간 이성과 합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도 이루어내는 수준까지 우리의 세계를 확장할 가능성을 명확히 증명했다. 지치지 않는 기계는 내용을 빠르게 구성해 주었다.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영역,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분야까지 파고든 AI의 현상이다. 이 책은 AI가 던지는 묵직한 전언이자 당면한 AI 시대의 증명이다. 화려한 빵빠레 이후 빛의 속도로 진일보하는 AI 기술이 인간의 삶에 어디까지 관여하고 파고들 수 있을지 우리는 온전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다가올 미래는 분명 더 빠르고 더 예측 불가능할 것이다. AI는 더 영리해질 것이고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위임하게 될 것이다. 아마 다음 책을 쓸 때쯤이면 AI는 지금보다 더 깊이 인간의 생각을 침략하고 더 섬세하게 인간의 문장을 대신할 것이다. AI 시대, 이미 시작된 확고한 변화 앞에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준비할 화두가 되기를 기대한다. AI와의 공전을 마치며 감사합니다. 잠시만 무대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이제 이 저서에 대해서 저자와 함께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북토크 콘서트, 지금 이제 잠시 무대 정돈 후에 중앙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2,400년 전 그리스 신화 이야기거든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호메로스는 추모노입니다. 헤도로투스가 이렇게 나가는데 황금으로 만든 소녀가 분출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힘도 쓰고 모든 걸 다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우스랑 이런 딴 신들이 넣으면 거기 이렇게 요즘 우리도 식당 가면 뭐 음식 식고 다니는 로봇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테이블로 짝짝 왔다 갔다 거리면서 돌아갑니다. 이 그리스의 신들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그 플라톤이 얘기한 그 철인군주제의 이상사회를 보면 거기서 시민들은 다 자유롭게 일을 하지 않고 나름의 그 무슨 이제 나름의 일을 나름의 영역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자기 공부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생산은 노예가 합니다. 당연히 노예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의 2,400년 전에 나오는 어떤 그 AI 로봇 얘기는 이 어찌 보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그 인간의 영혼이 취용돼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의 결정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신의 세계는 절대 로봇은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삽니다. 인간 사회는 그리스 사회 같은 경우는 노동을 노예가 하고 그 노예의 노동을 바탕으로 그 시민들은 일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자유는 누가 노동을 하고 누가 그 결과물을 향유하는가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쭉 지금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일리어스의 황금신화와 인간의 노동과 AI의 취업을 보면서 조금 저희가 지금 어떤 사회구조로 가야 되느냐, 이게 소수의 권력구조, 소수의 어떤 계층한테 또 똑같이 생산에 대한 결과의 향유가 거기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쏠린다면 그러면 그 굉장히 다시 또 어려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에서 해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 예전, 오래전 그 그리스 신화에서부터도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많은 여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곤 합니다. 근데 저자께서는 이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를 주십니까? 저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낸 이후에 지금 이제 저희 그 동료들 중에 대학 교수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더니 굉장히 우울해 하십니다. 디스토피아가 온다고. 근데 진짜로 이대로 가면 디스토피아가 옵니다. 이 저작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에 아까 이제 운동기는 챗GPT 50을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는 한 달에 20만 원씩 내야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공짜로 하는 걸, 이제 이 책을 쓴 과정은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머릿말을 제가 쓰고 목차를 잡고 목차를 좀 이 기계랑 좀 다듬고 그리고 이제 문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공짜로 쓰는 지식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걸 딱 써갖고 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대학에서 선생할 때 아이들 채점하는 느낌이에요. 잘 썼습니다. A 줘야 됩니다. 근데 200불짜리 딱 썼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아직은 박사 직접 그러니까 박사과정 학생의 수준으로 쏩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만 지나면 지금 제가 우리 교수들 친구들이 우울해하게 되는 게 박사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0년쯤 되면 대학도 없어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해들 합니다. 우울해들 하는데 지금 보는 건 공짜로 쓰면 학부생 있으니까 학부 지금 대학생 그 대학 학부 다니는 대학생이 쓰고로 나오고 20만 원 주면 박사과정 친구가 쓰고로 나오고 이거는 더러운 세상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변하고 AI의 세상과 같이 AI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로 플라톤의 천민지제에서 생산을 노예가 하는데 그 노예가 기계로 바뀌었을 때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 분배가 들어가는 부분이냐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방법적인 질문이 남고 그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상이 어디로 가느냐 결정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200불짜리 쓰면 그렇고 공짜로 쓰면 그렇고 이런 걸 봐서는 현재 상황은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좀 해결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해결해 나간다면 유토피아가 어디로 그러니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과학에 의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주하셨습니다. 어떻게 인식을 좀 바꾸면 좋을까요?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건 그저 단지 여기서 저기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왜 여기 지금 그 책 얘기할 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가 지구가 동그란데 이렇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칼뱅의 종교개혁에서 경험을 했듯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구교 청주교에서 개신교 나올 때 종교개혁을 했을 때 거기 핵심이 뭐냐면 구교는 사진을 떼고는 하나님한테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청주교의 불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교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거입니다. 근데 켈빙의 종교개혁 그 전에 이제 루터 종교개혁부터 두 번째 나오는데 그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연결됩니다. 중간에 사례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직접 연결되는 걸로 가면서 거기서 그 전에 교회가 너무 좀 부정이 많았고 교회가 좀 이렇게 많이 썩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방법으로 장로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살림은 장로가 한다. 그러면 나라의 살림은 누가 하느냐? 국회가 한다. 생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제도가 나옵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어떤 그 노동은 신성하다. 노동은 하지 않으면 게으르다. 또 성경 구절대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근데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라가 어디 또 나오냐면 옛날 소련 헌법에 나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나라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입니다. 하여튼 그래 그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의 가치 어떤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좀 그 게으르고 이 좀 그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내가 하는 일로 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뀔 겁니다. 사람이 거꾸로 AI가 지금 이게 속도가 그 지금보다 조금 더 나가면 기계가 저는 AI도 기계라고 합니다. 요즘도 기계가 기계를 설계하거든요. 조금 더 빨라지면 기계가 기계를 설계하고 생산이 들어가면 아까도 생산성이 없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돌아가는데 생산성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오면 사람이 내가 지금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노동력을 살 거는 기계를 사는 것보다 싸야 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지금 우리가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디스토피아로 가는 그 분배의 그 어떤 분배 구조를 생각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면서 또 하나 인식의 변화가 들어야 될 게 노동은 신성하다.
이런 노동의 미덕, 미덕을 깨는 그런 인식의 패러다임이 틀이 전환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너 왜 논의가 아니라 너 왜 일하니? 인간이 하는 일의 종류가 기계가 할 수 있어도 인간이 하고 즐거우면 해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좀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좀 따라 나와줘야 조금 저희가 유토피아로 가는 방향성이 좀 생기지 않냐라는 좀 고민을 했고, 하여튼 이 책은 이제 그런저런 고민의 지점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생각할 시점이 됐다는 걸 이제 던지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이 책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좀 제기하고 있는. AI가 노동을 대체할 때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환인식 노동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제시하셨거든요. 제가 어떤 이제 건가요? 이 책을 쓰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환인식 노동이라는 게 있고, 그 협력적 분배 체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후회적이고 균점적인 분배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분배 체제는 어찌 보면은 집중적으로 그 귀족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들어오기 전에는 귀족들한테 잉여가 집중이 됐고 자본주의한테는 자본한테는 집중이 되고 이랬는데, 그런 분배 체제가 아니라 좀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어떤 뭐 그러니까 무조건 조건에 상관없이 좀 호혜적이고 균점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협력적 분배 체제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고요. 그럼 지금 협력적 분배 체제 말고 또 하나 또 이제 제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게 여기 데이터 노동 소외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막스의 소외랑 좀 맥을 같이 하는데, 데이터 노동 소외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가 앉아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에 활용이 되거든요. 자기들 장사하는데 마케팅으로 활용이 되고 물건을 생산하는데도 활용이 됩니다. 내가 기업을 위해 노동을 해주고 있는데 난 지금 노동하는지도 모르고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내 데이터가 나와의 관계도 없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이제 칼 막스가 이제 얘기할 때 소위는 자유를 좀 제약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물건을 생산할 때 내가 내 노동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는 다 익숙해져서 안 그렇지 않죠. 시스템이 내 노동을 통제하고 내 자유가 아니죠.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이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누구랑 관계도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그 어떤 그 소외감이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똑같이 지금 우리 디지털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데이터 노동 소외라고 장명을 줬는데요. 데이터 노동 소외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같이 일어나냐면, 이게 소외는 자유를 제약하니까 여러분 매일 영화 봤을 겁니다. 텔레비를 키면 영화 보고 싶은데 골라줍니다. AI가 쫙 추천하죠. 그 편하긴 한데 그게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얘가 뽑아주는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댓글 달고 좋아요 달고 그러면 그거 활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소외 현상들을 다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지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바뀌면, 그 데이터 노동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이제 공공재, 기술 공공재 얘기가 되는데, 그 분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탈자본 공동체를 형성시켜요. 이 탈자본 공동체라는 건 그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외교부님 전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종로에서도 2번 국회의원이었어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근데 대한항공노총을 만드신 분인데, 대일항 비행기 때 협동주의 운동을 하다가 신주에 촉되시거든요. 협동주의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실 때 말씀하셨던 분이, 자유 없는 협동은 불종이고 협동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라는 말씀을 개인 차원에서 하셨고요. 집단 차원에서는 자유 없는 협동은 전체주의와 파시즘으로 귀결되고, 협동 없는 자유는 방종과 하여튼 이 쾌락인가요? 그 방종과 할아버지 맨날 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써놨는데, 방종과 탐욕으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간의 이 어떤 내면이 전면 해방된 상태에서의 그 협력이 되는 공동체, 그게 이제 탈자본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환희심 노동이라는 건 기계가 할 수 있다서 치더라도 사람이 좋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뭐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계가 못할 부분이 있을까? 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책의 3부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3부는 제가 써놓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사람이 직접 써야 되는데 기계가 안 되는 건데 그랬는데,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직접 쓰려면 뭐 한 1부, 2부 쓰는데 기계 없이 쓰려면 뭐 이것만 몇 달씩 해야 되는데, 3부의 기계한테 물어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근데 공감, 돌봄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공감이라는 건 어찌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진정으로 공감을 안 해도 이쪽 행태에 대해서 공감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A라는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저 양반 얘기를 공감을 속으로는 안 했는데 공감한 척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환희심 노동이라 그 어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어떤 장인이나 작가가 본인 노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그 결과를 통해서 환희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 노동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환희심 노동이고 놀이와 노동이 경계가 무너진 노동이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게 변형된 유한계급이라는 말을 합니다. 변형된 유한계급. 예, 그 유한계급이라는 말은 그 베클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왜 좀 지위가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부가 축적된 사람들이 게으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는 거 아니라 그걸 이제 유한계급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있죠, 조선시대. 한량이죠. 양반인데 집에 자산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다니면서 자기 자랑하는. 근데 그 유한계급을 AI가 생산을 마치는 쪽으로 가면 변형된 유한계급이고 모두가 유한계급처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골프가 지금 대중화됐지만 옛날에는 또 어떤 유한계급들은 골프를 치면서 자기 사회적인 지위가 나는 이렇다 좀 이렇게 쇼업하고 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한계급인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유한계급은 내가 뭘 보여주려면 요즘은 다들 대중화돼도 그렇지 어떤 특별한 건 배우려면 그걸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돈이 추가돼야 되는데 그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수의 유한계급처럼 모두가 그런 식으로 AI랑 잘 공존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변형된 유한계급이라는 게 많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조합을 하면 이 협력적 분배 체제로 분배를 가져가면서 이게 조금 다른 게 그 소득재 분배 얘기가 사실은 AI들 나오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다 가져가면 그 기본소득 얘기가 이제 AI가 나오는 저 유럽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가져가고 기본소득을 주면 저는 디스토피아. 얼마 줬던지. 그리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재분배인데 들어왔다가 정부로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많이 오고 어떤 분들이 이거 지금 하도 던져서 좀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이건 그냥 분배죠. 기술이 공공재화 되고 협력적 분배제가 펼쳐지면 물론 그 사회에서 또 다른 그 종축인 히라키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욕망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 저거 하고 싶다는 게 나올 수도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게 기술이 공공재화되고 협력적 분배체제가 되면 그 탈자본적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부터 그냥 3D 필터로 만들어 쓰면 됩니다. 물론 황금 시장 같지 않겠죠. 차이는 나겠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 공동체들이 이제 확대되는 개념으로 가는 건데, 여하튼 제가 지금 거기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세대가 달라졌을 때 환희심 노동으로 나오는 건 그 호모 루덴스라는 겁니다. 인간은 놀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동과 놀이가 같이 붙어가면서 거기서의 환희심을 느낄 수 있는 노동을 AI 시대에 우리가 분배 구조를 만지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야지 유토피아가 열린다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아까처럼 지금 200불 내면은 대학원생이 써주고 공짜로 하면 학부생이 써주는 이런 세상으로 가면
참 어려워진다라는 지금 그런 좀 전망을 하고서 좀 이렇게 한번 좀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네, 정 부총장님이 만든 새로운 개념들 저희가 또 먼저 알게 돼서 또 그런 얻게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애견에다 그걸 시키니까요. 네. 결혼 쓸 때요 특히 중간에 이제 이 친구는 모르잖아요.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걸 적당히 학습을 시키면서 계속 방향을 얘를 써서 가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론은 아마 되게 빠르게 씁니다. 빠르게 쓰는데 평균부 시킨 거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은 제가 고치면 책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머릿말은 내가 썼고 결론은 기계가 썼다 그래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손을 안 대려고 호빵인가 다시 주문을 해서 만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작업이지 않았을까 또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 드릴 질문은 얼마 전에 왜 TVN의 유키즈 블럭에 빌 게이츠가 출연해서 또 예.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일전에 인간은 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질문자가 그러면은 인간이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어떤 준비를 그 시대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빌 게이츠한테 물으니까 빌 게이츠가 AI가 충분히 발전을 한다면 인간은 이제 궁핍이 사라질 거고 그리고 이제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보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건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부총장님이 하시는 그 결과 아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부총장님은 진짜 어떤 메시지 전달시키셨는지. 거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하는 빌 게이츠가 저는 방송을 다 못 봤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 집사람이 이걸 보고는 당신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좀 이상한 거 한다고 인보적에는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빌 게이츠가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상이 바뀌려면요 뭔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여기 적어왔는데 전기 발명한 게 에디슨 아니에요. 그죠? 요때 같은 시대에 험프리 데이비 제임스 보던 린치 기타 등등 문명이 똑같은 걸 만든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화기 이게 벨 울린다는 게 사람 이름이 벨 아니에요. 이 벨이 전화기를 만들 때도 엘리샤 그레이, 안토니오 부치 등등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특허권이 에디슨과 벨이 가져서 지금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세상이 좀 바뀌려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똑같은 생각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시대에 이렇게 발현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빌 게이츠도 다 못 봤는데 여기는 재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아까 보람과 환희심 누군가는 이게 일맥상통한다. 근데 문제는 지금 놔두면 이렇게 안 간다. 이거 디스토피아로 간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화두를 던져서 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지혜를 모으고 기분을 모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책에 좀 화두를 던지는 그런 우리가 이제 미주의 AI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인간의 어떤 능력을 다 발휘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맥락에서 이제 내는 책입니다. 대한 대답도 해보고 사유도 해보시고 그것은 이제 모든 독자들의 또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고 잘하시고 종로 토박이시잖아요. 지금 종로 부총장으로서 종로란 우리 저자께 어떤 의미인지를 또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봅니다. 종로는 제 기억이 남는 첫 기억이 각인된 장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마지막 기억이 종로에서 각인될 것 같습니다. 뭘로 돌아가게 되냐. 다시 말하면 첫사랑이자 끝사랑일 것 같습니다. 콘서트 시간이 짧은 게 참 아쉽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더 홍주 계룡사 어제 밤 꼭박 새고 이걸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제가 앉아있을 때 이 재밌는 얘기도 하는데 지겨워서 그랬는데 끝까지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조회사님한테 맨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같은 여러분들
가게 해주시고 오신 것도 감사한데 끝까지 가게 자체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 마음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모사이크와 함께 여러분들 또 책을 소장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